사실 포스코그룹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광석 리튬, 염수 리튬을 생산하는 회사잖아요. 황화 리튬도 리튬을 어디서 채취하느냐, 이거 참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리튬을 확보하고 있는 포스코그룹이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 포스코그룹은 아르헨티나에서 인산 리튬을 황산 리튬으로 중간물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에서는 중간물로 역시 황산 리튬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산 리튬을 저희 황화 리튬 생산의 원료로서 사용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확실히 있네요. 네, 아무래도 중간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얻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고부가 리튬 화합물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담당자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코홀딩스에서 고부가 리튬 화합물을 연구하고 있는 정가람 책임연구원입니다. 사실 리튬 하면 많은 분들이 포스코홀딩스를 떠올리시는데 리튬 자체가 희귀한 금속이다 라고까지는 들었거든요. 리튬 자체가 고부가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부가 리튬 화합물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리튬들이 있는 걸지 궁금해집니다. 포스코 그룹에서는 현재 광석 리튬과 염수 리튬 공정을 통해서 수산화 리튬 그리고 탄산 리튬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팀에서는 황화 리튬이라고 하는 리튬 화합물을 대량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원님을 만나기 전에 지금 포스코 그룹이 집중하고 있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근데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원료 중에 황화 리튬, 염화 리튬이 있었는데 황화 리튬이 특히나 고부가가치 리튬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고체 전해질의 핵심 원료 중에는 오황화인과 염화 리튬, 그다음에 황화 리튬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오황화인과 염화 리튬은 여러 곳에 사용처가 많기 때문에 그 전에도 생산량이 많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황화 리튬의 경우에는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고 다루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현재 되게 가격이 매우 비싼 편에 속하고요. 오황화인과 염화 리튬을 합친 가격보다 약 7배 정도 더 가격이 비쌉니다. 지금 저희 탁자에 놓여 있는 바로 이것이 황화 리튬이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저는 황이라고 해서 어떤 색깔을 지녔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하얀색으로 보이네요. 네. 황 자체는 아시는 것처럼 약간 노르스름한 색깔이 있는데요. 이게 리튬하고 같이 화합물을 형성하면서 미색에서 주로 하얀색 샘플 파우더 형태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리튬 화합물을 합친 것보다도 가격이 7배다라면 상당히 고가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황화 리튬이 쓰이는 곳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면요.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황화물계 전고체 전해질의 주요 원료로 사용이 되고요. 근데 논문상으로는 리튬 설퍼 전지의 양극 소재로 사용되는 그런 예시들도 있습니다만 아직 상업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황화 리튬의 사용처가 조금 제한적일 뿐더러 이제 아무래도 대기 중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루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대량 생산하기에 아직까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가격이 되게 비싼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기 중에서 불안정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건 뭐 화재 위험이 있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화재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만 황화물이기 때문에 흔히 표현하는 계란 썩은 내 같은 냄새를 띠게 되는데요. 황화수소라는 화합물을 대기 중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화수소는 유독물질 중에 하나로 다루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황화수소가 되면 그 흡입하면 안 되는 독성이 있는 기체로 생각을 해야 되는군요. 특수한 관리가 필요한 화합물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비싸면 이 사업에 뛰어들어서 투자하고 싶은 기업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 제조 과정이 어렵진 않나요? 다른 회사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산화 리튬과 황화 수소를 반응을 시켜서 많이 합성을 하고요. 또 일반 리튬 메탈하고 황증기를 반응을 시켜서 생산을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개발하고 있는 공정의 경우에는 황산 리튬과 탄소를 섞어서 환원시키는 그런 반응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응의 장점은 우선 대기 중에서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수산화 리튬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독물질인 황화수소를 대량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대량 생산에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격이 비싼데 많이들 생산을 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도 황화리튬의 특성 중에 그 이유가 있는데요. 대기 중에서 황화수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황화수소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설비 그리고 관리가 필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저희 연구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 포스코 그룹에서는 그 설비를 잘 갖추어 놓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포스코 그룹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광석 리튬, 염수 리튬을 생산하는 회사잖아요. 황화 리튬도 리튬을 어디서 채취하느냐, 이거 참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리튬을 확보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이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 포스코 그룹은 아르헨티나에서 인산 리튬을 황산 리튬으로 중간물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에서는 중간물로 역시 황산 리튬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산 리튬을 저희 황화 리튬 생산의 원료로서 사용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확실히 있네요. 네, 아무래도 중간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얻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화 리튬에 대한 기술 개발은 현재 얼마나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저희는 파일럿 플랜트 가동 중에 있고 2026년도 이후에 데모 플랜트를 완공을 하여 설비 가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보셨던 이 샘플이 바로 파일럿에서 나온 저희 황화 리튬 샘플 중에 하나입니다. 와, 멀지 않았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황화 리튬 외에도 다른 고부가 리튬 화합물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염화 리튬이나 리튬 메탈에 대해서도 연구를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포스코홀딩스가 연구하고 있는 황화 리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많은 도움을 주신 정가람 책임연구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고체 전지의 또 다른 핵심 소재지요. 리튬 메탈 음극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